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자, 네. 뉴스룸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디데이 세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이미 벌써 추석입니다, 마음이. 아, 그래요? 예. 이미 벌써 살짝 마음을 좀 놓고 이제 놀 거. 어디 가세요, 근데 추석 때? 저는 부모님 모시고 예. 부모님 모시고 그 강원도 여행. 강원도? 예. 근데 요즘 숙박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나마 좀 싼 거 찾은 게 강원도입니다. 그나마 좀 싼 거 찾은 게. 방갈로. 방갈로? 아니에요. 그래도 예.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그러니까요. 가는데 예. 호텔로 가야죠. 좀 저는- 저렴한 호텔 찾아서. 예, 저는 요즘에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요. 비싼 데는 못 가고. 아니 예전에 20만 원대가 예. 45만 원 됐다. 맞아요. 그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주 가고 싶었는데 경주 결국은 못 가고 경주가 진짜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예. 저한테 서운하시다고. 왜요? 왜? 여행 간다고? 뭐 하세요? 저는 육아. 로이 저 아빠. 여기 오기 전에 예. 목욕시키고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 목욕이 이렇게 네. 힘든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죠? 누굴 시켜본 적이 없으니. 몰랐죠? 진짜. 해보신 울고. 분들은 다 압니다. 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네. 자,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또 9시 10분이네요. 오늘의 이야기 네.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작에 앞서서 좀 재밌는 것들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오늘 노력했으나 네. 오늘의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쉬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그들은 거를 추석이 아닌데. 안 올려주셨어. 예, 제가 네. 약간의 사파리의 하이에나처럼 좀 좀 재밌는 게 있을까 막 어슬렁 거렸는데 네. 없어서 또 제가 그래도 네. 좀 재밌는 걸 갖고 나와야겠죠. 그럼요. 제가 또 네. 책임감 있게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 글로벌 라이브. 그 서운한 이유가 글로벌 라이브 쉬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근데 오해입니다. 저는 잘 안 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잘 안 쉬는 사람. 정말. 제가 작년에 이틀 쉬었고 예. 올해 지금 이틀 쉬었거든요. 제가 지금 웬만해서 사실 잘 안 쉽니다. 이조 기자님을 네. 옆에서 이제 보면서 와, 체력이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로. 와,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그래놓고 또 주말에 놀러 가고 하루 종일 돌리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튼 예. 저 안 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시라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뉴스 한번. 네, 글로벌 뉴스가 라이브 아니고. 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화면 하죠.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메인 화면 한번 보여주셔야죠. 예, 글로벌 라이브 여의도 노을 지는 여의도 한번 보시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밈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네. 아니 도대체 미국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것들, 물론 예전에 게임스탑 또는 AMC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밈 주식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어떤 것들을 좀 밈 주식이라고 탑5를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밈주식. 예. 네. 다 궁금하시죠? 네, 예. 궁금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들이 생각하는 다섯 가지의 주식입니다. For September. 그러니까 2023년 9월 달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밈 주식이 뭔가에 대한 얘기인데, 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입니다. 잠깐만. 예. 왜요? 소파에 들어가 있어요. 예. 넷플릭스, 팔란티어,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 밈이죠? 예. 그 다음에 카니발. 네. 카니발도 너무 좀 올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네. 그 다음에 소파이가 들어가면서, 와, 내가 5개 중에 저는 2개를 이미 거래를 했어. 팔란티어랑 소파이. 네. 그래서, 나도 영락 없는 개미구나.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여기에 좀 밈으로도 넷플릭스도 들어왔나? 특이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소파이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브라운 앤 브라더스라고 미국 IB 하나 있어요. 막 큰 IB는 아닌데 네네. 거기 계시던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몇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소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 소파이를 되게 편하게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관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에서 워낙 이제 미국은 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에 되게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큼 이게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뭐 우리만큼 편하게 이렇게 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는 확실히 소파이가 편해서 자신도 계속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저 되게 계속 좋아하는데 이게 최근에 밈 주식으로 올랐다고 하니까 좀 허탈하네요. 예, 저도 이제 팔란티어를 사실 샀다가 네네. 지금 이제 판 상태인데 저는 뭐 괜찮게 좀 재미를 봤던 야. 예,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예, 참고로. 맨유 빼고 다 가지고 있다는 분 계십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 보게 되면 이 같은 이제 기사에서 또 재미난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밈을 할 거면 이거 용어는 좀 알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나온 6가지의 예. 우리가 이제 특히나 뭐 미국 어떤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예. 가끔가다 우리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인데 뭐 빠르게 제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ATH라고 지금 보이시죠? 네. ATH 올 타임 하이입니다. 올 타임 하이. 최고점이라는 뜻이겠죠, 결국에는. 네. 즉 역사상 최고점이 이제 올 타임 하이다. 그래서 ATH가 있으면 올 타임 하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BTD. 네.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 우리 바닥에서 사는데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네. 저기 F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욕입니다. 욕. 그쵸. 내가 너무 힘드니까 욕 한번 해야 돼 중간에. 그래서 바이 더 F 딥.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규. 그렇죠, 법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이아몬드 핸드인데 이게 네. 뭐냐면 안 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딱딱 굳었어. 네. 안 파는 거. 자, 반대말이 이제 페이퍼 핸드라고. 저도 사실 이런 용어를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페이퍼 핸드는 뭐냐면 너무 네. 가벼워. 아. 그냥 계속 매도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텐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보시는 분들을 텐디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투더문.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투더문. 네. 달나라고 간다. 네. 쭉쭉 뻗어 나간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건 뭐 재밌는 용어로 한 번씩. 여기서 용어 빠진 거 있습니다. WTF. 제일 유명하죠. 예. 레딧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WTF. 예. What the. 법규. 제가 3% 아니었으면 벌써 얘기했는데 3%라서 오늘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밈 주식에 대한 ETF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뭐 물론 많은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ETF가 있겠죠. 네. 자, 근데 미국에서 밈 주식 ETF가 있어?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신기해서 재밌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아마 인터넷 치시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티커가요 SFYF입니다. 예, SFYF인데 이게 소파이 50이라는 어떠한 이름이 좀 붙어 있어요. 예, 하여튼 특이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안에 몇 개의 종목이 있을까 보니까는 53개의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이 53개의 종목이 도대체 어떤 밈 주식을 모아놨길래 이 밈 주식 ETF가 또 따로 있을까? 이게 저점 대비해서 20불 아래로, 그러니까 뭐 19불에서 뭐 이제 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30불까지 올라갔죠. 뭐 최근에 네. 물론 이제 조정을 준 구간이 좀 있지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도 바닥 대비해서 괜찮았다. 자, 근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시면 지금 깜짝 놀랍니다. 보시죠. 예.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예. 잠깐만요. 밈 주식이라면서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잠깐만. 자, 피디님, 예. 이게 왜 민주식이지? 이게 왜 밈 주식이죠? 자, 테슬라가요 10%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9%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리비안, 메타, 팔란티어, 네. 월트 디즈니까지 해서 쭉 이게 지금 상위 10종목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43종목이 더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43종목이 완전 쉐시야, 쉐. 네네. 자, 그래서 이 상위 10종목만 보더라도 이 비중을 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너무 괜찮은 ETF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오늘 메가캡인데요. 메가캡 그러니까요. 수준. 네. 예. 그 제가 오늘 사실 밈주식 ETF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갖고 왔던 처음 보는 ETF에 안에 종목들을 보니 네.
이러한 ETF가 있었더라. 한 번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할애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되게 신기하네요. 예. 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팍 올라가고 그쵸. 4.5를 깨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도 105를 넘어가는 약간의 임계치를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최근에 정말 미국 주식이 약간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 베이조스, 앞서서 이제 언더스탠딩에서도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 너무 재밌게 봤고, 제프 베이조스의 어떤 새로운 우주 정복 파트너,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죠. 네. 이 우주 벤처 기업이 블루 오리진인데, 이 블루 오리진이 사실 한 25년 전에 설립을 했다 그래요. 예, 설립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스페이스X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CEO를 임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데이브 림프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네. 지금 앞에 이제 화면 보시면 데이브 림프라고 하는 이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존의 임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킨들 리더, 그 전자책, 킨들. 그거를 처음에 고안하고 같이 관리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리고 알렉사를 처음에 고안해서 같이 관리했던 부서에 계셨던 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아마존의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부서에서 임원직을 좀 맡았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아마존의 소비자 품목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했었다. 네. 근데 이분을 이제 CEO로 모셔서 지금 이제 블루 오리진의 CEO로 이제 임명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좀 약간 뒤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약간 구조 조정을 좀 시작으로 이러한 이제 인사를 좀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 글렌이라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뭐 뉴 글렌 2스테이지, 뉴 글렌 3스테이지, 글렌이라는 이름이 좀 붙었는데, 네. 이런 글렌을 이제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이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또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여러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나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한번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뭐 위치가 좀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블루 오리진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마존을 투자하시는 게 블루 오리진의 약간의 직접적인 어떤 투자처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제 보잉을 가장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로 미국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스페이스X 또는 블루 오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마존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서 로키드 마틴과 보잉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조정을 준 상태죠. 그래서 위에 거는 로키드 마틴이고 아래는 보잉이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그쵸. 남자의 심장을 울리는 그러한 주식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보다 국방비 증액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예. 이번에도 보니까 그 예산안들 계속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국방비 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네. 이게 원래 그 전쟁 나면서 그 방산 기업들이 큰 그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뭐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미국에 있는 그 방산 기업들은 빈 재고를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해서 네. 결국 도움을 많이 받긴 했는데, 최근 움직임은 뭐 그러면 국방비가 계속 그렇게 크게 증액되냐? 그건 좀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또 그 국방비 증액도 그렇죠. 한번 보셔야 되니까 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다음 뉴스로 바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사실은 많은 어떤 경기적인 거시 경제에 대해서
많은 좀 압박을 받고 있고 뭐 특히 부동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자 해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나왔어요. 네,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인데 저는 이제 제목을 벗어날까? 한 번쯤은 뭐 좀 의문점을 좀 퀘션 마크를 좀 해봐야 되는. 저 뉘앙스로 보면 세트니까 벗어날 준비 됐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뉴스의 골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어떤 독립적인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국 물가가 좀 회복되고 있고요. 사실 중국과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국면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은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를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회사입니다. 월드 이코노믹스에서 좀 따르면 전 부분 물가 지수가 9월 50.9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50.9라는 게 이는 이제 14개월 만에 어떤 최고 수준을 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디플레이션에서. 네. 예,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중국 물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일본식 초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장됐음을 약간 시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표를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블룸버그 기사와 같이 딸려 나온 이제 이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리테일 판매 자체와 전반적인 어떤 중국 산업의 아웃풋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7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어떠한 불황을 좀 벗어나고 있는 국면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약간 어찌 보면 좀 약간 네네. 극단적으로 좀 일찍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많은 지표가 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이 뉴스에 나왔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무역이 좀 둔화되고 부동산 위기가 수요 건설 활동 및 전반적인 신뢰도에 부담을 주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이 4월 이후로 사실 활력을 좀 잃었는데 사실 이게 수십 년 전에 일본처럼 대차 대조표 불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지만 네. 최근의 지표는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디플레이션과는 좀 다르게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중국 전문가 분들과 함께 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깊게 다루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중국은 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죠. 전 세계의 이제 무역과 관련된 의존도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너무 깊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미우나 고우나 살아주는 게 우리한테 좀 도움되는 거라서 예.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뉴스로 또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속상하다. 속상한 뉴스. 속상하다. 이번 주에 이제 나이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제프리스에서요 나이키 투자 증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기사를 이제 바로 좀 가지고 났는데 하향 조정했던 이유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가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이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소매업의 현황을 고스란히 그대로 알려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실적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약 한 20% 정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소매 재고 수준이 업계 전반에선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네. 지금 제프리에서는 2023년 말까지는 약간의 엄격한 어떤 재고 관리, 그리고 나이키의 어떤 도매 채널, 그러니까 이제 도매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장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담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2024년 회계연도가 컨센서스 추정치가요 매출이 12% 좀 상승할 거다지만 이거를 7%로 하향 조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약 한 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좀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서 이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역풍은 뭐냐면 미국 소비 지출 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걸 했잖아요. 네. 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맞아요. 예, 젊은 10대가 나이키에 대한 매출 비중도가 정말 높은데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압박도 있고 소비 지출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어떤 소비 둔화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또 예. 그것도 있어요. 저희 김프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에 나이키 대신 호카 좀 신고 있고 온홀딩스라는 그러니까 온이라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좀 신는데 예.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이키 잘 안 신고 호카랑 온을 좀 신는다고. 어. 그러니까 러닝화계의 나이키는 러닝화의 전통을 그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러닝화로 뭐 호카와 온을 좀 신다 보니까 나이키를 좀 덜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많은 경쟁 업체가 좀 많이 나오니까 호카는 그래도 색깔이 좀 이쁘다고 얘기해야 되나? 사실 저는 예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나이키 뭐 러닝화 잘 신기도 예. 하고 그게 그러는데 런닝화의 애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카를. 아 그래요? 예. 아. 런닝화의 애플이다. 아. 제가 안 그 신어봐서 정도예요? 모르겠습니다. 성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네래 오네. 아, 호카 오네. 오네구나. 온이 아니라 어제도 온 홀딩스라고 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네예요? 예. 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이키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이키가 8명의 애널리스트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15명이 매수, 8명이 홀드, 그리고 4명이 언더퍼폼 하겠다. 그 1명은 좀 매도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평균 목표가는 123불, 업사이드가 약 한 36%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43% 차지하고 있고 미국 외에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출 비중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이키 매출 품목별 비중은 당연히 신발이 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8%가 의류, 나머지가 이제 4%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죠. 그렇죠. 네, 중국의 매출 비중도가 20.44%. 예, 여기 노란색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러한 이제 매출 비중도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너무나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의견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나이키 속상합니다. 네. 자, 뭐 이건 안 보여주실 거예요? 나이키 주가도 뭐 너무 많이 빠진 거 다들 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셧다운, 미국의 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죠. 네. 자, 10월 1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폐쇄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불안 심리가 큰 상태인데요. 지금 근데 나오는 소식들 보니까 양당, 민주와 공화당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US 하우스, 하원에서 지금 스펜딩 컷, 지출 삭감을 지금 추진한다는 겁니다. 예. 디스파이트 셧다운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 리스크가 있는 거 알면서도 지금 하원에석은 지출 삭감을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하원은 지금 그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221대 212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약간 많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지출 삭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라면 사실 합의가 당분간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걸 지지하지 않으면 너 잘라버릴 거야. 아이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예. 보니까 메카시 의원, 그러니까 의장도 하원 의장도 사실 뭐 자기 자리 지키려면 좀 그걸 따라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메카시는 지금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이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그 당 내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격심한 그런 그 대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로이터에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음모론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직접 로이터에서 나온 내용을 캡처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을 셧다운하도록 뭐라고 합니까? 셧다운하도록 촉구했다. 포스.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을 셧다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2개의 Federal Criminal Cases, 그러니까 2개의 형사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기사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음모론 수준인데 기사에 이게 적혀 있다는 게 더 보세요. 셧다운이 되면 법무부를 비롯한 그 공직 업무가 마비가 된다. 예.
마비가 되면 자신의 이제 그 형사 그 입건과 관련된 게 좀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셧다운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근데 그랬더니 또 이제 법무부에서 대답을 하죠. 법무부에서 안 된다. 우리는 그래도 셧다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소 절차는 진행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런 촌극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뒤에서 조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촌극이 벌어질 정도로 민주와 공화당의 그 거리가 멀어진 상태다라는 거는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기사 내용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뭐냐면 그러면 그 셧다운이 있었을 때 미국 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 통계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뭐 수차례의 정부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 1997년 이래로 1976년 이래로 7번의 정부 폐쇄가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시장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가장 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던 게 카키색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때가 34일간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표를 보시면 카키색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색깔이 한 이튿날까지 0부터 이튿날까지 셧다운하고 한 이틀 정도까지는 4% 정도 하락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한 8%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34일 동안 셧다운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1990년 사례도 한번 보시면 1990년이 저기 보라색을 보시면 한 4일 정도 셧다운이 있었는데 4일 동안 한 2% 정도 빠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간들도 보시면 뭐 등락은 있을지언정 크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셧다운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컸다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조사했던 분이 RBC 캐피털의 마켓 전략가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셧다운을 앞두고 하락하더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먼저 반영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S&P 500의 평균 하락률은 10.2%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셧다운 직전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앞서 그 34일 동안 최장기간 셧다운을 했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직전에 19.8%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올라간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짧은 시견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그냥 관찰자 입장이에요. 시장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셧다운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 협상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된다는 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과거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셧다운 직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구나. 라는 어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셧다운이 경기 펀더멘털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셧다운이 있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지금 지체였어.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는 끝나갈까요? 이따 하죠. 이따 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그분이 2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